있다고 하세요. 그러게 참 저도 이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 네네.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. 네네. 이게 변호사가 뭐 법대 가야겠다는 사실 뭐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아버님이 네네. 성적에 맞춰서 그냥 네. 이왕이면 성적 좋으니까 법대 가라 네네. 이렇게 말씀하셔서 법대를 갔고 법대 갔으니까 뭐 할 게 사실 없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어쨌든 시험을 봤는데 그 변호사가 된 계기는 사실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. 성적이. 그러니까 우리가 제 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성적 순으로 뭐 법원, 검찰, 변호사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성적이 좀 안 나왔어요. 연수원을 좀 그 재미없게 보냈다는 좀 제 적성에 잘 안 맞더라고. 그래서 뭐 딱딱한 공부라서 그런지 하여튼 뭐 재미가 없어서 성적도 좀 안 나왔고 자연스럽게 변호사 하게 됐죠. 그리고 우리 때는 또 그 선발을 별로 300명대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조금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로펌 가는 데는 사실 지장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해보니까 그 변호사가 차라리 낫다 적성에는. 근데 뭐 변호사 되는데 로펌 가는데 크게 성적은 지장 없기 때문에 조금 일찍 사실 이제 로펌에서 이렇게 컨택이 돼가지고 그쪽이 정하게 됐거든요. 그러니까 성적도 안 나오고 마침 뭐 등등 해서 그냥 제가 한 율촌하고 화백 합해가지고 한 3년 반인가 한 4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제 뭐 약간 지금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그 로펌 있으면 그 이제 전문가를 염두에 두고 이제 로펌에 들어가잖아요. 근데 그 당시 이제 율촌도 좀 제가 들어갈 때는 좀 작은 규모였고 그다음에 화백도 약간 이제 법원에서 판사들이 퇴직해서 나와서 이렇게 모인 데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약했어요. 그게.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로펌에서 그 전문성을 있다가 그냥 전문성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마음 먹고 그냥 사건을 내가 구미에 맞는 사건. 그 당시가 그 당시 전문성을 이렇게 따지고 전문 변호사로서의 그런 메인 자체도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시작이었을 텐데 그때부터 전문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좀 생각해 오신 게 좀 특이해요. 근데 그때도 사실은 우리 연수원 때 그 이 뭐랄까요, 저 화두라 그러나 화두가 전문성이었어요. 전문성. 그때도. 그때 몇 년도였죠? 그때가 제가 94년도 합격했으니까 95년, 96년 이때 연수생들이 이제 막 이제 수가 많아지니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매년 뽑는다 이렇게 발표, 그렇게 다 결정 난 상태였거든.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아지면 결국은 뭘로 승부하느냐, 전문성이다. 이런 이제 약간 절박감은 있었죠, 다들. 근데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 어떤 상황까지는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일찍 시작한,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건 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조금 일찍 발을 디딘 그런 상황 같아요. 상당히 좀 예견을 좀 잘하신 것 같고요. 네, 하필 이제 부동산 분야를 전문을 한 이유가 일단 무엇입니까? 라고 여쭤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언어 노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도 한 말씀 더 그럴까요? 한 번 더 여쭤본다면 그게 뭐 사실 여러 분야 중에 특별히 어떤 뭐 부동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생각을 해보면. 그러니까 조금 어쨌든 뭐 전문성이란 거는 결국은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또 이왕이면 좀 이렇게 선두 그룹에 되는 이런 것들을 해야 이제 소위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개인 변호사로서 뭐 어떤 분야를 선택해야 적어도 이제 로펌하고 경쟁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결국 조금 이제 그 민사에 가깝거든요, 이게 부동산 분야가. 그래서 그런 뭐 계기가 된 것 같아요, 그냥 이렇게 지금 우연히. 뭐 청년 변호사들이 이제 의무교육 받잖아요. 거기서 가장 선호하는 게 통합도 3법이랑 부동산 쪽이거든요. 지금도 그렇게 이슈가 되고 가장 그 변호사들이 많이 배우려고 몰리는 분야인데 예전에는 그거를 미리 알고 캐치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전문성을 키웠다는 게 좀 놀라워요. 근데 아니요, 근데 그게 그게 변호사들이 그 분야를 이제 가장 선호하는 거는 아마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. 그게 사실 뭐
파산, 도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걸려 있잖아요, 그죠? 그런 게 숙련도가 조금 적어도 돼요. 아, 그래요? 그런 10년 거고. 전이랑 지금이랑 별 그런 마인드가 별 차이가 없어진 이유가 뭘까요? 그 당시에는 뭐, 네. 난 사실 도산이나 저 파산 이런 쪽은 내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잘 모르는데, 네.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 기준으로 해서는 파산, 도산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하는,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공을 기울이면 금방 할 수 있는 분야로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부동산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거라 봐요. 저도 내가 개인 변호사로서 뭘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 쉽게 부동산에 도전했잖아요.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변호사도 좀 마찬가지 아닐까. 그래서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. 내가 애견을 잘한 게 아니라. 무엇이 있을까요?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의지 같고요. 네. 그러니까 그걸 뭐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막상 이게 실천을 잘 못하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이게 내가 꼭 해야 된다. 어떤 절박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말하면 다른 분야 사건은 와도 안 맞는다. 이게 이제 뒷받침이 돼야 그 전문성이 되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정말 강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안 막기 위해서 이 사건만을 막기 위해서 조금 특별한 노력을 조금 했던 것 같고. 그 부동산 관련 사건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좀 그 시행착오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. 그런 걸 어떻게 좀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무명이지 않습니까? 처음에 시작하면 다. 근데 무명이 그 사건을 맡으려 그러면 저는 그 당시 내 생각에는 그냥 조금 다른 변호사보다 적게 받아야 된다. 보수를. 어느 정도 적게 받았나요? 3분의 1 수준으로 받으셨어요?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절반이나 3분의 2는 받았던 것 같아요. 그 정도는.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사람이 좀 적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변호사 수가 조금 적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적게 받으니까 그 분야의 사건이 좀 몰렸던 것 같고, 다른 분야의 사건들은 그냥 다른 변호사 받는 만큼이나 조금 더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니까 사건이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집중이 되더라고요, 그게.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건을 맡았고,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글을 내면서 글 보고 또 그 사건이 오고, 그런 유형의 사건이. 이렇게 이제. 사건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까지 한 몇 년 정도 걸렸는지 궁금합니다. 이게 뭐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뭐 특별히 많아진다 뭐 이런 차원보다는. 이름이 좀 알려지는?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게 애매해요. 이게 왜냐니까 이게 꾸준하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라는 전문가라는 그 직업이 어떤 사업하고 좀 틀려가지고 내가 지금 14년째인데 그래. 그게 빨리 이렇게 내 마음먹은 것 같이 빨리 이렇게 확 뭐 소문이 난다든지 또는 반대로 또 빨리 망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꾸준한 건데 이게 마음에 안 찼죠. 이게 나는 뭐 사건 수임을, 그러니까 내 부동산 사건을 맡겠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좀 싸게도 받고 또 글도 많이 내고 했는데 그게 그 생각만큼 이렇게 빨리 그 사건이 안 오더라고. 근데 그게 좀 이제 어느 정도 기대에 부응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대체로 한 9년 차? 변호사 한 9년 차나 10년 차 때. 이 정도는 전문 변호사다라고 좀 자신감이 생기셨을 때는 언제였어요? 저는 좀 자신감은 그 전부터 좀 있었어요. 왜냐니까 다른 변호사님들이 뭐 부동산 하겠다고 이렇게 저처럼 적극적으로 달라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저는 다른 변호사보다는 좀 그래도 낫지 않나. 그 분야의 어떤 사건 처리 능력은. 그게 한 6, 7년 차 정도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, 저는. 그게 뭐 별건 없어요, 사실은. 뭐 아마 다른 뭐 변호사님들이 했을 수도 있고요.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일이란 게 뭐 했는데 홍보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잘 모르잖아요, 사람들이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알린 셈이죠, 그를. 근데 언론 내가 하겠다, 알린 셈인데 그게 뭐 반응은 어땠나요, 좀?
반응이 뭐 썰렁했어요. 썰렁했어요. 예,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. 지금도요? 지금도 썰렁해요. 이 취지가 온라인 보고서의 취지도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이것을 지금 좀 홍보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여기 장점을 좀 피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이게 좀 예, 저는 좀 이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법조인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제 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온라인 보고서라는 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시도해 본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지금 반응이 없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손님이 찾아와서 그 일을 수동적으로 맡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케이스, 그러니까 손님의 한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변호사의 품이 그 사건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의뢰인들은 이거 뭐 이렇게 변호사 보수가 높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 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. 근데 온라인 보고서라는 거는 어떤 특정 물건들이 이제 경매 물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를 내가 보고서를 써서 그냥 온라인에 내놓는 거예요. 그거를 한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면 이게 나의 노고라는 게 이게 보통의 변호사처럼 의뢰인이 찾아와서 그 사건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보고서를 쓰고 나서 그거를 시장에 파는 상품처럼 그런 개념인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생각은 한 사람만 사줄 것 같지는 않다. 그 물건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이제 보고서 한 건당 제일 싼 게 한 10만 원 정도였는데 한 1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한 5억 내지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 사는데 10만 원짜리 변호사가 쓴 보고서를 봐야 되지 않나. 그렇게 난 당연하다고 그걸 생각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10억짜리 아파트 경매 물건 나온 아파트에 관심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나의 보고서를 볼 거다. 그러면 한 건에 10만 원 내놨지만 나는 결국은 5명이 보면 5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타산을 맞춘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. 사보질 않아.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몇 명이 받길래요? 아니요, 그러니까 시장 자체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. 쭉 2년 동안 쭉 한결같이 그랬나요? 그러니까 하다가 한 2년 정도 하다가 포기했죠. 네, 최근에 포기하셨군요. 네.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 생각 없으세요? 그게 그렇더라고요. 내가 그거 하면서 이제 좀 느낀 게 이게 변호사라는 직업이 참 편하다. 왜냐니까 이게 사업이란 거는 타이밍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근데 시장에 어떤 여건이 형성될 때 적절하게 그 제품을 내놓는 그걸 이제 기업인들이 적절히 맞출 때 사실 먼저 내놔도 안 팔려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 변호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사실 의뢰인이 찾아오면은 그냥 그때그때 일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거 이제 온라인 보고서 사업을 한번 해보면서 이게 참 사업이란 게 어렵다. 그걸 좀 느꼈죠.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좀 존중하게 되고. 온라인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글쎄요, 그게 다들 홍보 탓으로 돌리잖아. 안 되면 품질은 제품은 좋은데 홍보가 좀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. 그게 사람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매 컨설팅 사업도 저희들이 하는데 그게 변호사 사무실에 아직은 의뢰하는 게 경매 물건을 이제 물색을 하고 그 물건을 입찰 대행도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법률사무소에다가 의뢰하는 게 조금 아직 낯선 것 같아요, 사람들이.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사건도 좀 있지만 생각보다 그게 또 많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에는 법률사무소라면 이제 법률 문제만 딱 맡기는 예전부터 그게 이제 우리 법조의 시작부터 몇십 년까지 딱 사람들 법조인들의 생각이나 또는 소비자들의 생각이나 다 그게 좀 굳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
예를 들면 경매할 때 변호사가 쓴 보고서를 이렇게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. 네. 그지 값도 그렇게 안 비싸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그 아직 그 어떤 뭐 그 준비 그게 좀 안 됐지 않나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. 보고서에